안녕하세요. 바이미 성형외과 원장 최한명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자, 오늘은 셀프 얼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입니다. 저도 제 코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첫 번째 시간에 봤다시피 저도 거울 볼 때마다 다 나옵니다. 견적 어디 하면 좋아진다, 어디 하면 좋아진다 다 나오고요. 저는 저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취향을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저는 또 결과도 많이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코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가 너무 넓죠. 사진에서 봤을 때 약간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콧볼이 넓은 편이고요. 근데 수술하기 좋은 코는 아닙니다. 피부가 두껍습니다. 두껍고 모공이 크죠. 이런 경우는 수술이 잘 안 되고 흉터가 많이 나면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얄쌍한 코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따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살짝 매부리도 있습니다. 매부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갈거나 실리콘으로 덮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심하진 않기 때문에 실리콘을 올리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높게 올리게 되면 눈이 몰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4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 올리면 좀 매부리는 해결이 되고, 만약에 제가 재수술을 한다면 이제 보통 귀여운 걸 간단하게 떼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앞으로 연장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비중 귀여운 거 떼도 되고 안 떼도 되겠지만 굳이 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걸만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콧대와 코끝을 한 다음에 콧볼은 당연히 축소를 해야겠죠. 바깥쪽으로 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하는 콧볼 축소 수술의 최고 단점이죠. 알라플레어링이라고 부르는 이 코, 여기 이 곡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수술까지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와 내부로 해서 축소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고객님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수술은 좀 저한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술도 가능하죠. 시술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 같은 걸 이용해서,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코끝을 앞으로 당겨주고 아래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콧대를 좀 잡아준 다음에 당연히 콧대는 필러를 넣을 겁니다. 필러 넣고 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코를 볼 때 몇 개 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넓은 콧볼, 두꺼운 피부, 그리고 살짝 보이는 매부리. 콧대도 높진 않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객님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생각을 하고,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들 중에서 수술 받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수술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게 맞다, 용기를 내는 거다,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자연미인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미 셀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자연은 끝났습니다. 자연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이제 충분히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해결책이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이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해야지는 아닐 거고요. 귀향이면 이제 말씀드린 장단점 말씀을 드려야죠. 수술의 장점은 최고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할 필요가 없죠.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면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이 때문에 수술은 그게 제일 큰 장점이 될 거죠. 그리고 붓기 같은 경우는 한 2, 3주는 고생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절골술을 치게 되면 1에서 2주는 정말 엄청나게 멍 붓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빨리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바로 운동 같은 걸 하거나 평소에 좀 육체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골까지 치게 되면 또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안정을 취하지 않게 되면 절골 부위가 올라오거나 또는 멍붓기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시술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짧고 큰 불편감 없이 하고 싶은 운동이랑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이지 않은 효과와 오래 가도 한 1년? 정말 오래 가시는 분 1년 반까지도 갑니다. 이런 게 맞는 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시술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이게 제일 큽니다. 근데 부작용에 있어서는 또 이게 달라집니다. 수술 부작용은 잘 아시다시피 저는 코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구형 구축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걸 떠나서 재수술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의 수술로 모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확신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피부 두께도 마찬가지고 흡연 여부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외상 너무도 다양합니다. 어떤 의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한 번 수술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완벽한 코를 만들 수 있나 했을 때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의사들은. 근데 무조건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술이 제일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이 최종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라고 하면 저도 그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수술이라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시술로는 수술 같은 효과 못 만듭니다. 물론 수술에 가까운 효과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수술하고 똑같은 결과는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술의 가능성과
또 다른 부작용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너 얼굴 이야기만 하면 되지 갑자기 수술에 대해서 뭐 찬반이냐? 수술이 찬반이 아닙니다. 저도 코 수술을 좋아하는 수술이고요. 코 수술은 굉장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 생각을 안 하시면 이 결과는 오롯이 고객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의사도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고객님들이 난 무조건 한 번에 될 거야. 한 번 하면 평생 예뻐지겠지. 필러 맞는 게 너무 싫어. 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술을 결정해버리시면 이런 부작용이나 또는 단점들에 대해서 고려 안 하시고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술이라고 다 짱매 너무 좋은 게 아닙니다. 시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단점은 필러는 퍼집니다. 무조건 퍼집니다. 언제냐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필러, 유명한 필러, 비싼 필러 쓴다고 해가지고 안 퍼진다? 아닙니다. 다 퍼집니다. 모든 필러는. 처음에는 날카롭게 보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필러가 돌덩이가 아닙니다. 실리콘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갈수록 퍼지게 되고요. 필러를 수차례 맞은 분들은 대부분 미간이 넓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마지막엔 녹여야 됩니다. 1년 또는 2년 한 번씩 맞다가 녹이고 또 맞고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필러 맞는 분들의 과정일 겁니다. 한번 필러 맞고 10년, 20년 괜찮은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대부분 미간이 너무 넓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이코실은 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물질입니다. 결국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코수술 나중에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나중에 수술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병원에서는 하이코레탄 자체만으로도 재수술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지 또는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술 쪽으로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술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시거나 시술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또는 이제 확실한 거 원한다 싶으시면 수술을 권해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성형을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왜 모든 성형외과 의사가 모든 성형수술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선택이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